방금 경기가 끝났습니다. 비모 스타디움의 홈팬들은 분노와 탄식이 뒤섞인 얼굴로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냥 이기면 좋은 경기가 아니라 승점 3점이 무조건 필요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원정으로 온 콜로라도 래피즈였습니다. 그것도 홈에서 맞붙은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LAFC는 끝내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제 LAFC는 리그 2연패에 이어 3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답답한 흐름에 빠졌습니다. 손흥민은 70여 분까지 뛰고 교체되었습니다. 카메라는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손흥민의 굳은 표정을 가까이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경기 단순히 0대0 무승부로 끝난 평범한 경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왜 이 결과가 LAFC에게 위기 신호인지, 메스 감독의 손흥민 봉쇄 전술이 왜 그렇게 날카롭고 놀라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LAFC가 진짜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반전 내용은 거의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콜로라도 래피즈가 무려 78%의 점유율로 LAFC를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언더독에 가까운 팀이, 그것도 원정 경기에서 홈팀을 이렇게 오래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배하는 장면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더 답답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LAFC의 전반전 유효 슈팅은 0이었습니다. 그냥 유효 슈팅이 적었던 정도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슈팅 자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LAFC는 4-2-4처럼 보이는 포메이션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구조 안에서 부안가와 손흥민이 같은 공간을 밟았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살려주는 움직임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길을 막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측면 공격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수직적으로 찍고 들어가는 위협도 없었습니다. 콜로라도 수비진 입장에서는 너무 편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막기 쉽다는 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나마 LAFC를 버티게 한 사람은 단 한 명, 위고 요리스 골키퍼였습니다. 요리스의 연속 선방이 없었다면 전반전에 이미 실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도 전반전부터 바로 느꼈습니다. 요리스가 지금 우리를 살리고 있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LAFC의 민낯입니다. 오늘 경기가 더 특별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웰스 감독과 손흥민의 인연입니다. 웰스 감독은 토트넘 호스퍼 유스 출신입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20살에 은퇴했고 이후 지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풀럼, 본머스, 클리프 브리어를 거쳤고 2023년 토트넘으로 돌아와 엔지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수석 코치를 역임했습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 손흥민과 함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단순히 오늘 처음 만난 감독과 선수가 아닙니다. 서로를 알고 훈련장에서 직접 부딪혔고 움직임과 습관까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웰스 감독은 콜로라도 부임 당시에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매우 가깝게 지낸다고 했습니다. 부임 과정에서 손흥민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손흥민이 MLS의 환경과 리그 수준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웰스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손흥민과 짧게 통화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관계라고 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도 대단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더 멋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선수인데도 여전히 겸손한 태도는 젊은 선수들에게 완벽한 귀감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뒤에 덧붙인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를 막는 건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계획이 있습니다. 웰스는 손흥민이 1대1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메시 때도 알면서 막기 힘들었듯이 아는 것과 실제로 막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바로 그 알고 있다는 부분이 경기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웰스 감독은 손흥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그냥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전술로 바꿨고 압박으로 만들었고 경기장에서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웰스 감독은 경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LAFC에 대한 냉정한 분석도 꺼내놓았습니다. 그는 지난 산호세전 4대1 패배를 두고 저는 그것을 가짜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크게 무너진 경기처럼 보이지만 LAFC라는 팀 자체를 약하게 볼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웰스는 LAFC가 여전히 강팀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역습 상황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팀이라고 짚었습니다. 마르티네스, 부안가, 그리고 소니 같은 선수들은 공간이 열리면 아주 치명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니가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위협적인지 자신은 아주 잘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경기 내내 미국 현지 중계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오늘은 바로 그 손흥민을 봉쇄해야 하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준비해온 플랜을 경기장 위에 꽤 날카롭게 펼쳐 보였습니다. 전반전의 충격과 달리 후반전 LAFC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샤펠버그의 강한 슈팅이 몇 차례 터졌고 데이비드 마르티네스와 스티브 유스타키오가 교체 투입되면서 중원의 활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초이니에르가 크로스바를 맞히는 아찔한 장면도 나왔고 부안가의 추가 슈팅이 포스트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홈팬들의 함성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전반전 내내 눌려있던 분위기가 조금씩 달아올랐고 비모 스타디움 안에는 이제 한 골만 들어가면 된다는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분명히 LAFC는 후반전에 들어서 경기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골이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잭 스테판 골키퍼의 선방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지막 마무리가 살짝 빗나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기는 0대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76분 손흥민이 교체되어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는 전방에서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동료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었고 수비를 끌고 다녔고 쉬지 않고 라인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8경기 연속 리그 무득점. 카메라는 다시 손흥민의 표정을 잡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아쉬움과 답답함이 그대로 섞여 있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에서 정말 뼈를 갈아 넣듯 뛰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승부였습니다. 이 표정 하나가 지금 LAFC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에이스는 지쳐가고 팀은 이겨야 할 경기를 잡지 못하고 팬들은 답답함을 숨기지 못하는 그림입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입을 모아 분석했습니다. 웰스의 손흥민 봉쇄 전술은 성공했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웰스는 손흥민의 동선을 예측했습니다. 토트넘 수석 코치 시절 웰스는 손흥민과 매일 훈련장에서 함께했습니다. 손흥민이 1대1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드리블을 전개하는지, 어느 위치에서 키패스를 넣는지, 어떤 공간을 가장 편하게 쓰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둘째, 함자트 오제디란을 손흥민의 그림자처럼 활용했습니다. 랭스 출신의 이 수비형 미드필더는 손흥민이 공을 받으려는 순간마다 먼저 공간을 막았습니다. 패스가 들어오기 전에 길을 지었고 키패스가 나갈 수 있는 경로를 끊어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고 무언가 만들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셋째, 웰스는 LAFC의 구조적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손흥민의 키패스로 많은 득점이 만들어지는 팀이라는 취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공이 도착하기 전부터 압박을 걸었습니다. 전방에서부터 길목을 막는 봉쇄를 펼쳤고 LAFC의 공격 루트는 계속 답답하게 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오늘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충분히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묶이자 LAFC의 공격 자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한 선수가 막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의 밥줄 같은 공격 구조가 같이 막혀버린 경기였습니다. 단순히 승점 한 점을 더했으니 괜찮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번 무승부는 LAFC에게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경기였습니다. 현재 LAFC의 승점은 17점입니다. 서부 1위 밴쿠버와 공동 1위인 산호세와의 승점 격차가 4점으로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두 팀이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 격차는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분위기입니다. 개막 6경기 무패 파워랭킹을 위를 달리던 팀이 이제 4경기 연속 무승에 빠졌습니다. 초반에는 무섭게 치고 나가던 팀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흐름이 꺾인 모양새입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깐의 삐끗함이 아니라 팀 전체가 흔들리는 신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손흥민입니다. 오늘 손흥민은 76분을 뛰었습니다. 4일 전 산호세전에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했던 손흥민이 또다시 76분을 뛰었습니다. 멕시코 고지대 원정 산호세의 홈 경기 그리고 오늘 콜로라도전까지 이어지면서 손흥민의 체력 소모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그런데 일정은 더 빡셉니다. 오는 26일에는 미네소타 유나이티드 원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나흘 뒤인 29일에는 콩카프 챔피언스컵 준결승 1차전 툴루카와의 경기가 비모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쉬어갈 틈이 없습니다. 숨 돌릴 시간도 없습니다. 계속 뛰어야 하고 계속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압박이 LAFC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손흥민 한 명에게 팀 전체가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는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미국 현지 전문가들이 지적한 대로 상대 팀들은 이미 LAFC의 약점을 알아채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막으면 LAFC는 흔들린다. 손흥민에게 공이 가지 못하게 하면 LAFC의 공격은 힘을 잃는다. 이제 이것은 리그 전체가 다 아는 공략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웰스가 그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패스 길목을 지우고 손흥민이 좋아하는 공간을 막고 손흥민이 공을 받기 전에 압박을 걸면 LAFC의 공격은 쉽게 엉킵니다. 보기에는 단순한 봉쇄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LAFC의 심장부를 눌러버린 전술이었습니다. LAFC가 툴루카와의 준결승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MLS 플레이오프 경쟁에서도 계속 버티려면
반드시 전술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손흥민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소니가 막혀도 다른 루트로 공격이 풀려야 하고 부안가와 마르티네스가 더 분명한 역할을 가져야 하며 중원에서도 공을 전진시키는 방식이 더 다양해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모든 길이 손흥민에게만 몰리면 상대는 너무 쉽게 답을 찾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76분 동안 말 그대로 뼈를 갈아 넣었습니다. 공간을 만들었고 동료를 살렸고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골은 없었습니다. 리그 9경기 연속 무득점, 그리고 팀은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장면이 지금 LAFC의 현실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뼈를 갈아 넣은 에이스는 체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안에 3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스 감독의 손흥민 봉쇄는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LAFC는 시즌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LAFC가 손흥민 의존 구조를 깨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흐름이 더 깊은 위기로 번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